어떤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자, 오늘은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입니다. 교과서는 196쪽부터 197쪽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이 무너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도정치와 오늘 가장 핵심 단어는 세도정치와 삼정이죠. 자, 세도정치가 일단 뭐냐면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이 정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특정 붕당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붕당 정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조가 죽고 나서 왕실의, 이거는 외척은 뭐냐면 왕비의 친척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왕실의 이 외척 가문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그래서 이 가문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노론의 이제 특정 몇몇 가문이 이제 왕실에 시집을 보내서 이제 그 힘을 받아서 더 이제 모든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 풍량 조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도정치의 대표적인 가문들입니다. 자, 그리고 삼정은 뭐냐면 3은 숫자 3입니다. 자,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세 가지 세금 제도고, 전세, 군포, 환곡. 우리 전세와 군포는 예전에 한번 수업했었는데, 전세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죠.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을 내는 세금이었고요. 군포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면포들을 군포라고 한댔습니다. 환곡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환곡도 사실 예전에 들어본 겁니다. 환곡이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식량이 없으니까 그때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쌀을 빌려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할 때 조금 이자를 붙여서 받는 제도가 환곡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 굉장히 변질되면서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도정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이 약 60년간을 세도정치기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가문들에 의한 권력 독점, 특히 비변사라는 이제 조선 후기 최고 통치기구라고 했죠. 국가 중대사를 이루는, 여기에 이제 특정 가문들이 주요 요직을 다 독점하면서 이제 여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의 일을 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를 거치면서 이제 견제 세력도 다 없어지고, 또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관직을 임명할 때 옛날 기록을 보면 이제 관찰사는 5에서 6만 양을 받고 파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 사또 같은 거는 2만 양에서 3만 양 정도. 그 다음에 과거제를 운영할 때도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친척들의 답안지를 이제 뽑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권은 매우 미약해지고 이 특정 가문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철종이라는 임금 잠깐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자, 철종은 사실 사도세자의 후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먼 후손이죠. 먼 왕족이죠. 먼 왕족.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영모로 몰려 처형당하고 큰 형도 영모로 몰려 처형당하는 굉장히 몰락한 왕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살 때부터 이제 큰형이 영모로 몰렸으니까 이 동생도 무죄는 아니겠죠. 그래서 14세 때부터 이제 유배를 가서, 강화도 유배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자, 근데 어이없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19살 때, 자, 24대 헌종이 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죽으면서 후사가 다 끊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을 누구 세울 것이냐, 이제 족보를 막 뒤지기 시작하겠죠. 누가 어디까지 이제 후사 왕족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다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왕족이 이제 철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4살 때 강화도에서 유배 가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들이 와서 신하들이 굽신굽신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농사 짓다가 이제 서울에서 신하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철종이 놀래서 자기도 이제 역모로 몰려 처형당하나 보다 싶어서 막 도망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종이 이 즉위하는 날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정원용이라는 신하가 물어보죠.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그래도 좀 뭐 책을 읽고 똑똑해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감히 이동 중이라서 못 물어봤고 이제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니까 임금이 옛날에 통감 2권이랑 소학 1, 2권을 읽었는데 최근에는 읽은 것도 없고 근데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지금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 자, 그래서 이제 대비가 걱정돼가지고 어떤 글부터 읽어야 되냐 신하들이 이제 막 이제 간신히 글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철종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농사 짓다가 이제 뜬금없이 글도 배우고 정치도 배워야 되는 철종이고 나중에 안동김씨랑 결국 결혼하게 되고 뭐 안동김씨들은 더 좋죠. 이 왕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고 철종이란 임금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행한 임금이죠.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먹는 거 먹고 입는 거는 좋아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돈 주고 산 사람들 있죠. 벼슬 산 사람들 이제 본전 뽑아야 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본전 뽑겠습니까? 백성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원래 정해진 것보다 많이 걷어서 정해진 만큼만 올려보내고 나머지를 가지는 식으로 본전을 뽑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금 제도의 문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전세 이제 여기다가 막 보관료, 운송료, 세금 서울로 보내려면 운송료 필요하다. 온갖 거를 다 붙여서 더 많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군포도 역시 이제 어린아이는 사실 군대를 안 가니까 세금 낼 필요 없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돈에 눈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여기 군대 가야 되는 명단에 있다고 우기면서 돈 내라. 그 다음에 이웃집, 야 이웃집 도망갔네, 너희가 내라. 야 너희 친척 도망갔다, 친척집도 내라. 자, 그래서 이제 막 무조건 온갖 수단을 다 붙여서 세금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환곡은 뭐냐면 이제 봄에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되돌려받는 제도라고 있는데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주냐면 필요 없다는데도 강제로 빌려줍니다. 강제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쌀을 빌려줄 때는 쌀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제 모래나 먹을 수 없는 것들 있죠. 이제 쌀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걸 섞어가지고 무게를 많이 만든 다음에 이제 받아낼 때는 쌀로만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돌아왔다. 자, 몇 배로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본전을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탐관오리들. 이 본전 플러스 몇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이런 거둘 수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은 죽어가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약용이 지었던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면 애절량이라는 이야기에 보면 시아버지는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고 있고 갓난아기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제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렸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속까지 끌려갔다. 얼마나 무너져가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역시 봄철에는 좀 먹은 쌀 한 말 받고 가을에는 온전한 쌀 2마리를 바치고 자, 이게 뭐냐면 환곡의 문란함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군정의 문란함.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본격적으로 망가져가는 시기입니다.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수업은 여기까지고 선생님이 아까 환곡의 문란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의 한 장면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